집에 나가서 나는 작년에 이어 올해 딸기 농사도 성공했다. 논산에 사는 김용배 씨는 수년 동안 딸기 농사를 지어왔지만 작년과 올해가 가장 수확이 좋았다. (3년) 전에 비해 딸기 크기가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아졌고 벌레 먹은 딸기도 적어졌다. 이 딸기밭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딸기 잎도 현미경으로 보면 커다란 세상이다. 평화도 있고 전쟁도 있다. 전박이 응애는 딸기 잎을 갉아먹는 해충이다. 그리고 칠레 이리 응애는 전박이 응애를 먹고 사는 천적이다. 2년 전부터 김용배 씨는 칠레 이리 응애를 딸기밭에 키웠다. 칠레 이리 응애 한 마리는 하루에 50마리의 전박이 응애를 먹어치운다. 김용배 씨의 성공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병해충과의 전쟁을 의미하게 됐다. 온실 속의 오이밭에는 봄이 오기 전에 봄수확이 시작된다. 이소자 할머니의 올해 봄은 우울하게 시작됐다. 오이 잎을 갉아먹는 총체벌레에게 1200평 오이밭을 모두 내어주었다. 드문드문 운 좋게 남은 오이 몇 상자로는 영농비는커녕 농약값도 감당할 수 없다. 오이가 닮은 맛이 좋은 거네요. 할머니는 흉작의 원인을 농약 살포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월 한 달만 해도 2차례의 농약을 친 걸로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흉작의 원인은 무엇일까? 농약을 쳤다는 오이 잎에는 총체벌레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총체벌레 약도 여러 가지 돼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약은 죽고 어떤 약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만이고 가서 약방에 가서 그냥 이렇다. 왜 약을 그런 걸 줬냐 그러면 닦고 이제 왜 안 닦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갖다 쳐보면 이제 닦고. 총체벌레에 잘 듣는다는 또 다른 농약을 뿌려본다. 남은 오이라도 옳은 모습으로 살려내고 싶어서다. 이렇듯 사용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농약을 칠 때는 항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농약의 효과도 이때 한때뿐이라는 것까지 할머니는 안다. 할머니 오이밭 옆에는 농사짓지 않는 풀밭이 있다. 농약을 친 오이 잎은 병들고 농약을 치지 않은 풀잎은 오히려 더 싱싱하다. 유채꽃, 엉겅퀴가 꽃을 피우고 그것에 기대어 깍지벌레, 무당벌레, 진딧물, 벌나비 등이 살고 있다. 엉겅퀴 한 그루에는 엉겅퀴를 먹고 사는 진딧물이 살고 그 진딧물을 먹는 무당벌레 약충이 함께 산다. 그래서 엉겅퀴도 진딧물도 무당벌레도 서로 살려주는 관계가 된다. 이소자 할머니가 이 풀밭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없을까? 충남 논산. 이소자 할머니의 오이밭과는 달리
김용배 씨의 딸기밭은 상당한 영농 수입이 예상된다. 중품, 하품보다는 알이 굵은 상품 상자들이 대부분이다. 김용배 씨는 2회에 걸쳐 농약 대신 벌레로 농사를 지었다. 해충을 잡아먹는 벌레를 이렇게 투입하면 그 벌레가 해충을 잡아먹게 된다. 그래서 고루 이것을 잘 놓으면은 이 뒤 보면은 빨간하게 많이 붙어 있잖아. 이곳은 전방에 피해도 약간 보이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증식한 천적 칠레 이리응애를 올해 들어서 3번째 투입했다. 농약을 안 하고 이거를 약간 이게 딸기 잎을 먹어 치워서 광합성을 방해하는 점박이 응애. 점박이를 먹고 사는 천적 칠레 이리응애. 이렇게 해서 점박이 응애가 없어지는 데는 2주일이 걸린다. 해충이 없어지면 먹이를 잃은 천적도 사라진다. 그 사이에 딸기는 붉게 익어간다. 농약을 치지 않아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김용배 씨 자신이다. 딸기를 먹는 사람보다도 약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개같이 차고가거든. 비를 밀폐해놓고 하면은 이런 한디에서 하면은 노지에서 하면은 별 문제인데 이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약이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기로 다 묻는 거예요. 마스크가 아니라 쳐넘는 거라도 이 먹는 사람보다도 약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약을. 그러나 천적을 투입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천적을 투입하고도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 경남 고성에 있는 또 다른 딸기밭. 한창 수확을 하고 있어야 할 때 이곳 딸기밭은 버려져 있었다. 해충 점박이 응애 때문이었다. 여기 농약을 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박이의 피해가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뒷면을 한번 보면은 전박이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알도 보이고 성충도 많이 있습니다. 딸기 잎은 점박이 응애로 가득 차 있다. 지난 3월에 천적인 칠레 이리 응애를 투입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는다. 천적이 사라진 딸기밭은 해충들의 천국으로 변해 있었다. 그 천적인 칠레 이리 응애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것은 농약 때문이었다. 천적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해충이 살아있자 초조해진 딸기밭 주인은 농약을 쳤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주일의 기간이 필요했으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런데 농약을 쳤는데도 왜 점박이 응애는 그대로 있는 것일까? 농업진흥청 천적연구실. 점박이 응애가 살아남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해충과 천적을 같은 입에 넣고 농약을 뿌려보기로 했다. 실험에 이용된 농약은 딸기밭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다. 농약의 살포량은 그 딸기밭과 같은 비율로 했다. 농약을 뿌린 지 5분이 지나도 벌레들의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농약 방울을 쥐고 농약 방울에 묻히고도 활발히 움직였다.
농약을 뿌린 지 30여 분. 천적인 칠레 이리응애가 쓰러진다. 농약을 뿌린 지 1시간 후. 해충인 점박이 응애. 쓰러져 있던 점박이 응애들 중에 일부는 다시 살아나지만 농약의 내성이 없는 천적은 한 마리도 일어나지 못한다. 토농약을 칠 경우에는 더 강한 그 전방위들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 농약, 그 약제를 갖다 쳤을 경우에는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대 농업의 역사는 농약의 개발과 그에 맞서는 해충들의 내성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온 시기였다. 농약이 개발된 지 70년, 승리는 해충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곳 농촌진흥청 천적연구실은 농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여기서 증식시키고 있는 칠레 이리응애다. 칠레가 원산지인 이 칠레 이리응애는 어린 시절부터 하루 2마리 이상의 점박이 응애를 먹어야 정상적인 산란을 할 수 있다. 고깔 위에 콩잎을 꽂아두면 위로 올라오는 습성 때문에 콩잎에 모인다. 그 콩잎이 농가에 분양된다. 이곳에서는 천적의 먹이인 해충도 같이 사육한다. 칠레 이리응애 먹이로는 점박이 응애를, 천적인 온실가루 이존벌을 먹이기 위해서는 해충인 온실가루 이를 키운다. 온실가루 이는 토마토나 오이 잎의 영양분을 빨아먹어 잎과 열매의 성장을 막는다. 해충인 온실가루 이를 먹는 천적, 온실가루 이존벌. 온실가루 이의 알을 빨아먹거나 유충의 산란을 해서 온실가루 이가 태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자신이 산란을 할 온실가루 이 유충을 찾고 있다. 온실가루 이 존벌이 산란을 한 유충은 점차 색이 변해가면서 죽어버리고 그 안에서 존벌이 자라난다. 처음에는 해충의 유충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은 그 천적이다. (1920년대) 처음 영국에서 발견이 돼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쓰던 종류입니다. 그렇지만 유기합성 농약이 생겨나면서부터 사실 천적은 그 자리를 좀 방제 인자로서 자리를 유기합성 농약에 뺏겼었죠. 하지만 1970년대 들면서 다시 그 천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필요성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껴 4년 전에 이곳 농촌진흥청 천적연구실을 신설했다. 칠레 이리응애, 온실가루 이존벌뿐만 아니라 진디벌도 여기서 증식시키고 있다. 진디벌은 진딧물을 방지하는 천적이다. 진디벌은 진딧물의 몸 안에 산란관을 꽂아 자신의 알을 낳는다. 진디벌은 번데기에서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한 약충 시절부터 진딧물을 공격한다. 진딧물의 유충에서 성충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기 때문에
번식 속도가 유난히 빠른 진딧물을 방지하는 데는 진딧벌이 가장 적격이다. 진딧벌, 온실가루 이조원벌, 칠레 이리응애,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한 천적들이다. 그들이 먹는 해충들도 역시 그보다 훨씬 전에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런데 도입 해충들에 대한 천적이 국내에는 없고 농약에도 강해지자 다시 그 천적도 해외에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에서 도입된 온실가루 이.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오이 총체벌레. 아메리카 도입종인 아메리카 입굴파리. 그리고 대표적인 외래 해충인 솔잎혹파리. 지난 1929년 처음 발견된 솔잎혹파리는 전국의 소나무 숲에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70년 전쟁을 끌어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연구진이 솔잎폭발의 천적으로 흑점벌을 찾아내 방지해 보았다. 그러나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농약에 의한 솔잎폭발이 방제 방법으로 수간 주사법이 있다. 먼저 소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으로 투입할 농약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농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투입된 맹독성 농약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잎을 갉아먹는 솔잎폭파리를 방지하게 된다. 이렇게 농약이 주사된 지역에는 솔잎 채취를 막기 위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맹독성 농약을 주사했지만 그 효과는 해당 지역에서조차 일부밖에 얻지 못했다. 솔잎폭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찾아낸 곰팡이가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그 본 솔잎폭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견한 백광균은 우리나라 산림 토양에서 다시 말해서 솔잎폭파리가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균에 의해서 병이 들어 죽은 솔잎폭파리로부터 분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분리된 그 병원 미생물을 저희가 증식을 해서 다시 자연계로 돌리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백광균은 솔잎폭파리가 죽은 시체에서 뽑아낸 곰팡이다. 백광균은 솔잎폭파리를 어떻게 방지하는 것일까? 물에 희석시킨 백광균을 떨어뜨린 지 일주일. 솔잎폭파리의 유충은 하얗게 곰팡이에 뒤덮여 죽게 된다. 앞으로 산림 현장에서도 실험실에서와 같이 방제 효과를 높이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흑점벌과 같은 벌레에 의한 방제 방법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특히 곰팡이 포자는 자연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 방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와 곤충과 같이 복합 처리를 한다면 밀도가 아주 많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방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생물학적 방제, 즉 천적농법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다.
시즈오카 hi현에서 3년째 천적으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스즈키 씨의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これも真っ白く薬がついてましたね。それ今は大体葉っぱであんまりそれで害虫の被害はないです。こんな、これ豆はハマグリバエの食害食べた後ですね。え今はソネ持って、はいこれは点滴ですか？えそうです。それはこれは説明お願いします。これは豆ハマグリバエの点滴で、この中に2種類入ってます。それでこの中に250匹入ってます。それでこの1000平米の中へ1週間に1回ずつ1瓶ずつ逃します。ただこれ逃しとけばいいです。ここ置いて。はい。はい、もうちょっと出てきます。わかります。 병뚜껑을 열어만 주면 천적이 날아나와 입속에 숨은 해충 오늘 입굴파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해충의 몸에 자신의 알을 낳아 해충을 죽인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듯한 토마토. 이렇게 천적으로 키운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2배나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다. 農薬を使うと、天敵がみんな死んでしまいます。そうしますと予期せぬ害虫がですね異常発生するというような、これはリサージャンスと言いますけども、そういった現象があります。で最近はですね環境ホルモンの問題がございまして、農薬もかなりの部分ですね環境ホルモンに疑われ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ことで世間一般といいますか世の中の流れとしてですね化学農薬を減らし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なってますよね。 시즈오카 hi현 농작물 전시장. 화학농약에서 생물농약으로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이제 일본에서는 천적이 생물농약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한 것들이다. 이곳 농업시험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토종 천적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내에 해외 해충을 잡는 천적이 있나를 실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시즈오카 hi현 농업시험장은 현재 아메리카 입굴파리를 잡는 토종 천적을 일본 최초로 특허 출원했다. 세계 농작물 수출 2위의 농업국이던 네덜란드. 하지만 정부 주도로 화학농약이 아닌 생물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수출도 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 작년부터 천적을 이용해 피망 농사를 짓는 농장. 화학 농약을 쓸 때는 잔류 농약 제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 이틀이 걸렸는데 천적을 사용한 이후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생물농약 회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여러 가지 천적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이제 네덜란드에서 천적은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됐다. 천적을 대량으로 증식해서 공급하는 일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 회사에서 하루 상품으로 포장되는 온실가루 2존벌의 번데기는 200만 마리.
칠레 이리응에는 특수한 약품을 섞은 후 한 병에 약 3,000마리 정도의 유충을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30여 종의 천적을 개발해서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네덜란드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10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는 유럽 전체의 3배에서 5배 농약을 사용하던 세계 최다 화학농약 소비국가였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과 화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결과 수질 오염과 농산물 농약 잔류 같은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00년까지 살충제 사용량을 65%까지 줄이기로 한 작물 보호 계획을 세우게 됐다. 도저히 그 농약만 가지고는 해충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시점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생물적 방제가 그 새로운 수단으로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90년대까지 보면 농약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에 비해서 10배 정도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그 10배까지 그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돌아섰지만 아직 우리는 농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성의 한 토마토 농가. 농약을 여러 차례 쳤지만 농작물은 엉망이다. 사람이 걸어가면 숱하게 날아오르는 벌레들. 잎사귀들에도 뽀얗게 붙어있다. 바로 토마토 잎에 즙을 빨아먹는 온실가루이다. 온실가루라고는 이게 굉장히 번식률이 많기 때문에 이 약을 살포해도 또 그거 죽고 나면 말이지 또 다시 또 이게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기 때문에 잎이 연거 항상상이 되고 작물이 열매가 크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고사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게 된 토마토에는 온실가루 이의 배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가지와 잎은 말라 비틀어져 아예 건강한 작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김없이 온실가루 이의 배설물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잎사귀 뒤에는 어김없이 온실가루 이 유충들로 빼곡하다. 농약에 지친 농부는 올해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토마토 농사를 짓는 4동 중에 우선 한 동이지만 천적을 도입해보기로 한 것이다. 온실가루 위에 천적인 온실가루 이 존벌은 번데기 상태로 심어진다. 해충인 온실가루 이의 유충의 알을 낳고 새로운 존벌이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해충인 온실가루 이와 천적인 온실가루 이 존벌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천적을 투입하니까 첫째는 농약값이 적게 들고 노동비가 절감되면 토마토가 좀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적이 투입된 농작물의 변화는 놀라웠다. 토마토는 눈에 보기에도 싱싱해졌다. 싱싱함을 간직하고 있는 토마토 잎사귀. 그렇게 농약과 싸워도 해결되지 않던 해충과의 전쟁. 이제 비닐하우스 안은 건강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천정농법은 이제 걸음마일 뿐이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적을 직접 키우기 시작한 농부가 있다. 천적 농사는 우선 해충 키우기부터 시작된다. 해충이 좋아하는 콩잎사귀. 거미줄이 많다는 건 해충이 많다는 뜻이다. 거미줄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다. 딸기의 해충인 전박이 응애들이 가득하다. 이 해충들을 먹이로 천적인 칠레 이리응애 농사가 가능해진다. WTO가 개방된다 할 때에 좋은 물건을 만들면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수입을 해가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건강도 보호하고 농약을 치는 농민들이 건강도 보호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일이어서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그는 천정농법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 믿고 있다. 지금 거미줄 속에서는 건강한 칠레 이리응애가 자라고 있다. 논산 딸기 생산자 조합장인 윤여신 씨는 앞으로 이 천적벌레들을 주변 농가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전박영애가 약 1000마리 이상의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칠레 이리응애를 접종해서 제대로 번식이 되었을 때는 이 콩 한 주 갖다도 한 딸기 하우스 2동 정도를 이제 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입된 천적들은 외래종들이다. 그렇다면 외래종 도입으로 생태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 흔적들을 제주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 곳곳에서 보는 감귤밭. 감귤은 제주도의 특산물이자 농민들의 주 수입원이다. 70년대 중반 제주 감귤은 해충인 루비 깍지벌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모든 감귤나무에 붙어 잎사귀를 새까맣게 만드는 루비 깍지벌레. 서둘러서 루비 깍지벌레의 천적인 루비 붉은 깡총 존버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했다. 이 싸움도 천적의 승리로 끝났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감귤 해충인 루비 깍지벌레는 제주에서 거의 사라졌다.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그해 도입된 외래종 천적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도 해마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이후부터는 거의 밀도가 아주 낮아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낮았습니다. 요즘에도 저희들이 누비깍지벌레하고 그 천적이 과연 여기서 생존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루비 붉은 깡총 존벌도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이제 그 흔적은 우하하고 남은 껍질로 간혹 발견될 뿐이다. 그러나 외래종 도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농촌진흥청 천적이연구실. 이곳에서는 지금 토종 천적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천적 중에서도 우리 토종 천적이 가장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천적이 연구실이 맨 먼저 시작한 것은 애꽃 노린재. 이 연구실 한쪽에는 애꽃 노린재의 먹이를 기른다. 애꽃 노린재가 좋아하는 먹이는 나방알. 좋은 먹이의 확보는 천적 키우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애꽃 노린재 연구는 총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다. 총체벌레는 해외에서 들어온 대표적 3대 해충 중의 하나로 오이를 비롯한 농작물과 화해식물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잎사귀의 엽록소를 갉아먹어 농작물을 말라 죽게 하는 것이다. 총체벌레류의 천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약 10여 종의 천적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실험 결과 애꽃 노린재가 가장 우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꽃 노린재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애꽃 노린재는 포식성 벌레다. 총체벌레를 보면 달려들어 구침을 박아 넣는다. 그리고 총체벌레 몸속의 액체를 빨아먹는다. 토종 천적은 새로운 가능성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연에는 조화와 질서가 있다. 자연은 그들 스스로 세운 법칙 속에서 서로가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 속에 벌레들이 있다. 사람들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그 조화와 질서에 간섭하기 전에는 벌레들 스스로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고 살았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 자연의 법칙에서 구원을 찾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는 절대적인 강자도 절대적인 약자도 없다. 그 질서가 힘이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벌레가 힘이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이제 벌레가 희망이다.